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전력 증강 청사진인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 2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수립된 국방 중기 계획의 투입 재원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중기 계획보다 14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 5천억 원, 2023년 59조 3천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63조 4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60조 원의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 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 원 시대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입니다.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 7천억 원, 전력 운영비는 208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방비는 크게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나뉩니다. 이번 방위력 개선의 핵심 내용은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괴력을 크게 키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들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추진하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 개편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보병 위주의 지상전 비중이 줄고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정밀 타격이 중요해진 현대전 추세에 맞춘 변화 노력으로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부대 개편에는 이미 창설한 육군 신속 대응타단과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여단 창설 계획,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도 포함됩니다. 보강되는 전력을 보면 소수 병력으로는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 자주포를 추가 개량합니다. 임무 지역에 따라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 탐지 레이더 3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230mm급 다연장 로켓도 지속해서 도입하는데요. 보병부대의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기동성, 화력, 생존성 등이 강화된 보병 전투 차량을 기계화 부대에 추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 공격 드론, 작전 지원 로봇 등 무인 체계도 배치합니다.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 체계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하는데요. 또 해군은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합니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톤급 차기 구축함 KDDX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됩니다.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양작전 능력과 전투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함대의 작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탄도탄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차기 이지스함 전력화 시기에 맞춰 적절한 요격 유도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기계획에는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지속건조,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능력 극대화,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의 2020년대 후반 전력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막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수준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함대 및 기능사령부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해병대는 4개 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체 고속 상륙작전, 신속 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중,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를 비롯해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 상륙정과 상륙 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 구조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 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을 개량할 것입니다.
특수부대의 공중 침투를 위한 C-130 수송기 성능 개량과 함께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시 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 통제기도 추가할 계획인데요.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개발된다면 추가적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 우세 능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소련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도 내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첨단 무기 확보와 병력 관리를 포함해 다시 한번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9월 2일 속보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국방 중기계획과 관련해 전술 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이 최대 3톤, 사거리 350km에서 400km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 1.5톤의 현무2A, 1톤의 현무2B, 500kg의 현무2C에 이어 최근에는 2톤의 괴물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의 미사일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가 350에서 400km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방부는 발표 자료에서 지난 5월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 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첨단 무기 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있습니다. 유사시 선제 타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한미가 북한의 강력 반발에도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핵 대화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분석이 나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제재 일부 완화 등이 없으면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태도를 보이며 핵활동 재개로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선 듯 보이는데요. 또 중국도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년 동안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오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일본의 국방 예산을 보면 앞선 2021년도 방위 예산보다 2천억 엔이 늘어난 5조 4,800억 엔으로 밝히면서 9년 연속 방위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작년 방위백서에서도 해상 자유대 우길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등을 한일 간 문제로 거론했지만 올해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은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년 내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 치열한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군사력에 뒷받침돼야 주변국들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국방력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우리 군이 첨단 무기 확보와 병력 관리를 포괄한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